안녕하세요, 기억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내가 가입한 회사가 혹시라도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마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은 이거겠죠. 내가 꼬박꼬박 낸 내 돈,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당연한 걱정이에요. 그동안 성실하게 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이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법이 약속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행히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면 훨씬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신 돈이 전부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크게 한숨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보호장치가 뭐냐? 바로 이 숫자 50%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50%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상조회사는 여러분이 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부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낸 돈의 절반, 그러니까 최소 50%는 회사 돈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의 돈으로 보고 은행처럼 안전한 다른 곳에다가 반드시 맡겨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느냐? 회사 금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은행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따로 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냈던 돈의 절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조에 가입한 진짜 이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된 바로 그 장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죠. 돈도 돈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 약속했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위해서 또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왼쪽처럼 내가 낸 돈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문 닫은 회사 대신에 다른 튼튼한 상조회사가 기존 계약이랑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추가 비용 부담도 거의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50%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내 상조는 안전한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정말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확 덜어낼 수 있거든요. 안전점검 어렵지 않아요.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이름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돈이 잘 맡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그 예치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나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납입 현황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이걸 잘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직 상조에 가입하기 전이거나 주변에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회사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하는 위험 신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TV나 냉장고 같은 아주 비싼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거나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싸다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여러분의 돈,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막 쏟아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회사일수록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조 서비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저렴하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가격 몇만 원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낸 소중한 돈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안전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언일 수 있겠네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전히 만약의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건 바로 종이 계약서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다 기록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딱 3가지. 처음 가입할 때 받은 계약서 원본, 그리고 두꺼운 책자처럼 생긴 약관, 마지막으로 매달 돈 냈다는 영수증. 이 3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권리를 증명해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서류를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다 찍어서 클라우드 같은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 중 한 명에게는 그 위치를 꼭 알려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미리 뭘 조심해야 하는지 쭉 알아봤는데요. 혹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내 플랜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내가 했던 소중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아, 내 건 잘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 작은 확인 하나가 훗날 여러분과 가족의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